오늘은 이미혜 휴먼 아지트 대표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늘 전해주시는 것처럼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 내용부터 봐주십시오. 네,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치구별 평생교육부서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50명이며 계약직으로 6개월간 근무해 주실 분들입니다. 접수 마감은 2월 2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자치구별 평생교육 담당 부서를 방문하셔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교통본부 해외 홍보 전문 분야 한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해 주시게 될 거고요. 접수 마감은 2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서울시청 교통정책과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변호사로 근무해 주실 한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21개월간 근무하실 계약직급이고요.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서울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주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 행정사무원 두 분을 모집합니다. 20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해 주실 거고요. 접수 마감은 2월 26일까지이며 여성능력개발원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접수해 주셔도 되고요.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 박물관을 운영해 주실 운영요원 한 분을 모집합니다. 총 24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해 주실 거고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를 방문해 주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올해 서울형 뉴딜 일자리 저희가 얼마 전에 시시각각 토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자리들도 올라와 있네요. 네. 예, 오늘은 특별히 상반기 공채 일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2월인데 벌써 시작인가요? 네, 이번에 상반기 공채 일정 좀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벌써 마감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정도로 아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공채 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요. 서류 전형을 통과하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지 아마 핵심만 쏙쏙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공채 일정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공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채의 명가와 잡코리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채 달력이 바로 그것인데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셔서 보시면 더욱 자세한 공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월 공채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일정은 2월 17일 어제부터 3월 4일까지이며 학력과 연령,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합니다. 인턴 근무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한 전원을 정규직 전환 예정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NCS 기반 지원서는 직무 능력 기술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NCS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희망 직무에 요구되는 능력 단위별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를 지원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채 정보입니다. 남영 비비안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일정은 다음 주 수요일인 2월 24일까지이며 영업관리, 상품기획 및 홍보, 광고 부문의 신입이며 대졸 이상의 학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질문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있으니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몇몇 기업들이 오늘로 채용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관심 있게 보시던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이번 주부터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한 취업 정보를 전해주셨습니다. 상반기 공채 일정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취업 관련 또 이야기 오늘 앞서 말씀하시기를 서류 전형에서 통과를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서류 전형.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취업의 첫 단계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구직자 350명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느 전형에서 가장 많이 불합격하였는가라는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62.86%가 서류 전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실무진 면접 전형, 임원진 최종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그 수치가 나타났는데요.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작년 현대카드 채용의 첫 번째 단계인 서류 전형의 경쟁률이 100대 1로 매우 치열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듯이 서류 전형은 기업 채용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지만 가장 많이 고배를 마시게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류 전형 1단계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많은데 그건 뭐 당연하죠. 경쟁률이 제일 높고 네. 거기서 추려서 이제 면접을 1단계, 2단계 가기 때문인데 어쨌든 여기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들도 많고 그걸 이제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서류 전형을 잘 준비할 것인가? 서류 전형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이런 걸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간혹 이공계나 디자인 계열에 있어서는 직무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2종을 서류 전형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최근 서류 전형의 비중을 축소하고 면접을 크게 확대한다는 보도기사들을 접하시면서 서류 전형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성이 매우 낮아졌다라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 2015년에선 삼성그룹에서는 2015년 서류 전형을 부활시키면서 다시 한번 서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체 채용 과정을 100으로 봤을 때 서류 전형은 약 35%에서 32% 정도로 비중이 낮아졌고 면접은 60%에서 65% 정도로 비중이 약간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력서의 비중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면접을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면접의 더 비중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력서와 면접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나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보여줄 텐데 네. 그러면 서류 전형에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잘 준비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거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중에 이력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력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배경은 최근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너무나 강조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력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 또한 있는 건데요. 이런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다는 배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소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자소서 과외도 받을 정도로 네. 자소서에 목매는데 이력서도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구직자분들의 직무 관련 경험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훨씬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력서의 중요성도 여전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중 어떤 서류가 먼저 등장을 하나요? 이력서가 먼저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예. 바로 이력서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또한 간혹 인사 담당자들 채용 설명회를 보시면 서류 전형에서 보는 것은 이력서이고 네. 면접 전형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서류가 바로 자기소개서다라고 예.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력서에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통과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이력서에서 보다 높은 자기의 강점들이 표현이 돼서 자기소개서에 읽게끔 만들어지는 요소가 중요한 건데요. 최근 구직자분들께서는 이력서 작성에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빈칸을 채워 넣는 것에만 만족하시고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돌입하셔서 1박 2일이고 시간을 투자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신 이후부터는 이력서 작성에도 깊은 고민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서는 기본적인 자기의 자격 요건이나 경험 이런 걸 쓰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바꾸기 어렵잖아요. 학교를 다시 나오기도 어렵고 없는 자격증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뭐 큰 비중으로 안 두고 쓰는 건데 대표님 말씀하신 걸 보면 그렇지 않다.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력서를 좋은 이력서, 잘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업무 내용에 대한 표현입니다. 제가 카페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구직자분들께 자신의 업무 내용을 기재하라고 하면 대부분 서빙이라는 단어로 매우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작성하신 업무 내용을 통해 실제 직무 역량을 판단하고 예측하게 됩니다.
만약 저라면 이렇게 작성을 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고객에게 메뉴판을 전해드리고 주문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린다면 고객 응대 및 주문 접수라는 내용으로 업무 내용을 기재할 수 있을 거고요. 물품 수량을 파악해서 직접 원자재를 주문했던 경험이 있다면 재고 관리 및 원자재 발주라는 내용, 고객이 떠난 뒤에 테이블을 정리하고 깨끗한 매장이 되도록 유지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매장 내 청결 점검 및 비품 관리, 그리고 사장님께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칭찬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매장 영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시 및 채택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의 내용을 보다 조금 좋은 내용으로 포장할 수 있는 용어들은 NCS 홈페이지 능력 단위로 제시된 내용이나 직무분석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로 하셨던 업무 내용을 똑같은 것을 찾아 업무 내용을 참고하시면 여기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 바꿨는데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네, 서빙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응대 및 주문 관리, 청결 점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 뭐 이런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직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신감을 표출하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 또 방법은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성과에 대한 표현입니다. 네. 업무 내용을 기재하셨다면 얼마나 일을 잘 해내셨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턴직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셨다면 실제 업무 평가 등급이나 평가 점수가 있으시겠지만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성과를 표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성과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시급이 몇 % 혹은 몇 원 정도 올랐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 혹은 사장님으로부터 더 일해줄 것을 제안받았다, 정규직을 제안받았다, 매니저님께 무슨 역량이 뛰어나다는 칭찬을 받았다, 고객님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사 인사를 받았다와 같이 자신의 업무 기간 중에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부분을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네요. 네. 예. 근데 만약에 이력서 작성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본인이 했던 업무 내용을 모두 채우려고 하시기보다는 가장 중요했던 업무 내용을 2가지 정도만 채택하시고 성과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바로 노력에 대한 표현 부분인데요. 네. 아마 공모전이나 자격증과 같이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야지만 이력서에 작성하실 수 있으셨던 항목들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아쉽게 작성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에는 본인이 공들였던 시간마저 허비한 것 같은 생각에 큰 상실감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은 무조건 쓸 수 없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작하기 무조건 적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고민해보고 어떻게 적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기업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우선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모전에서 수상하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 지원자도 새로운 정보 습득 과정을 익히고 노하우를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모전에 나갔다가 수상했으면 수상 내용에 기재하겠지만 아쉽게 떨어졌다면 교내 활동이나 대외 활동으로 경험적인 부분을 강조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또한 자격증의 경우에는 비교적 취득이 용이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했다거나 채용 시 우대 자격증으로 포함되는 자격증들은 떨어졌을 때에는 그대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습했던 내용들을 교육사항으로 기재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뭐 자소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이력서도 신경을 쓰고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력서의 중요성 또 좀 첨언해 주실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력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칸을 메꾸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뽑히기 위하여 나의 경쟁력을 표현해내는 개인 사업 계획서여야만 합니다. 기업에서 만들어온 양식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내가 전하고 싶은 나의 내용을 기업의 양식에 맞추어 모두 표현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 형식의 표준 이력서를 먼저 작성하신 후에 그 다음에 기업 양식에 맞추어서 변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어떤 점을 보다 강조하고자 했었는지를 한눈에 보시기에도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취업의 첫 번째 관문 서류 전형 통과하기 전략 오늘 이력서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휴먼 아지트 이미애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